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손된 파이프 수리를 위한 패커 조리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인치에서 6인치 파이프까지 수리 가능한 패커 셰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셰시는 다양한 재질의 블레더를 지원하며 후반부에 상술하겠습니다. T자나 Y자 접합부와 부분 수리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약 15m, 즉 50피트 길이의 파이프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패치 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장점은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파이프 복원 전문 업체들이 더 큰 지름의 파이프나 더 복잡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패치 수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비용 부담이 적고 실제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견적을 내는 상대는 다른 라이닝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견적을 내는 대상은 고객이 기존 방식으로 파이프를 파내고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 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이익이 되고 또한 소요 시간, 먼지, 혼란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이는 CIPP 방식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팽창식 블레더, 즉 패커를 제작한 다음 에폭시나 폴리에스터 수지로 포화된 펠트 라이너 안에 패커를 넣으며 시작됩니다. 라이너와 패커는 파손된 파이프를 덮을 수 있도록 위치에 맞춰 공기를 주입해 팽창시킵니다. 블레더가 팽창하면서 라이너를 파이프의 내부 지름 형태로 밀어넣어 파이프 내벽에 밀착시킵니다. 이후 패커를 팽창시킨 상태로 경화될 때까지 두었다가 다시 수축시켜 제거하면 파이프 내부에는 라이너 패치만 남게 됩니다. 설명할 내용이 많네요. 이 세트는 블레더 고정용 양끝단과 70cm 길이의 유연한 연결 막대로 구성됩니다. 이 막대는 T자나 Y자형 블레더 위치를 조정할 때 주로 사용되지만 필수 부품은 아니며 긴 패커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쪽 끝은 컴프레서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에어엔드라고 부릅니다. 다른 쪽 끝은 압력 유지용 스토퍼와 T-슬라이드 커넥션이 있는 푸시엔드입니다. 블레더를 밀어 넣으려면 T16이나 T10 커넥션이 있는 드레인 로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T-슬라이드 커넥터가 압착된 플렉시블 샤프트가 있다면 그곳으로 블레더를 원하는 위치까지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푸시앤풀 기법을 선호합니다. 이 방법은 패커 양끝에 스트랩을 연결하여 앞뒤 양방향으로 밀거나 당길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드라이버로 셰시의 T-슬라이드 암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구멍이 나오는데 그곳으로 보강 케이블을 통과시켜 이처럼 패스너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강 스트랩을 연결해 블레더와 라이너를 위치로 쉽게 당길 수 있죠. 이 방법의 장점은 수리하려는 파이프 구간에 도달하기 전 여러 굴곡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푸시로드는 이런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T자나 Y자 형태 블레더를 원하는 위치로 비틀어 넣을 땐 필수적입니다. 패커 재료를 선택할 때 고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무는 부드러워서 여러 굴곡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무는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해 줍니다. 하지만 고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의 문제는 에폭시와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라이너 조립 과정에서 에폭시가 블레더와 접촉할 경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너와 블레더는 이렇게 플라스틱 슬리브로 분리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슬리브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블레더에 에폭시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블레더가 팽창할 때 표면이 더 커지고 구조적 완전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 겹의 플라스틱을 추가해 실험했지만 여전히 약간만 에폭시가 고무에 닿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무의 또 다른 단점은 20m 길이로만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긴 곳을 라이닝 하려면 이어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90도, 굴곡에서도 아주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라이너가 실패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플렉시블 샤프트용 체인과 커팅 헤드로 라이너를 갈아내 제거하고 처음부터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좀 번거롭긴 해도요. 경험이 더 많은 사용자들은 보통 캘리브레이션 호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더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 PVC는 90도 굴곡을 돌 때 주름이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선 구간의 파이프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커의 공기를 빼면 경화된 라이너가 캘리브레이션 호스를 집어서 파이프에서 빼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직선 구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한 겹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캘리브레이션 호스의 경우 보시다시피 이 캘리브레이션 호스는 바느질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외부에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때때로 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호스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90도 굴곡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유용한 요령 중 하나는 블레더를 팽창시켜 라이너가 파이프의 내경을 완전히 채우게 한 다음 블레더의 압력을 잠깐 몇 초 정도만 살짝 빼줬다가 다시 팽창시켜서 그 상태로 경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설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주름들을 실제로 펴줄 수 있고 마감도 훨씬 매끄럽게 나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소재는 단연코 실리콘 블레더입니다. 이 소재는 여러 굴곡을 아주 쉽게 통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우 매끄러운 마감도 만들어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에폭시와도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은 Y자 형태의 샘플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면서도 단단한 스티치 용접이 되어 있고 최대 일바 압력까지 팽창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리콘을 사용해서 작은 직선형 패커를 만들 예정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T자나 Y자 형태의 블레더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컷이 쉬는 지름이 2인치에서 6인치까지의 블레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인치까지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CIPP 방식으로는 그 정도 크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28mm, 즉 1.1인치이고 두 번째는 38mm, 즉 1.49인치입니다. 작은 사이즈는 당연히 더 작은 패커용이고 큰 사이즈는 더 큰 파이프 지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패커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테프론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아마 모두 이 테이프에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 절연 테이프도 필요합니다. 신축성 있는 종류가 좋습니다. 이 테이프는 어디서든 쉽게 구하며 몇 개의 패스너도 필요합니다. 저는 철물점에 저렴한 제품을 쓰지만 인터넷에는 훨씬 멋진 제품도 많습니다. 패스너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공간이 최대한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도나 굴곡 또는 비슷한 곳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스너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패커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가 생기면 압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라이너 경화 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피팅에 테플론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이제 전기 테이프를 양쪽 끝에 단단히 감아 표면을 매끄럽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램프를 조일 때 블레더 손상을 방지합니다. 양쪽 모두 동일하게 작업하며 과정은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양쪽 끝에 보호막이 잘 형성되었으니 패커로드를 블레더 안에 넣고 블레더의 양쪽을 제시해 최대한 가깝게 집어줍니다. 한쪽 플랩은 아래로 접고 다른 한쪽 플랩은 이렇게 셋이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 푸시 엔드 쪽에서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블레더를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 접어 올린 블레더 재질 위에 절연 테이프를 한 번 더 감아 보호층을 만듭니다. 이 보호층은 나중에 패스너를 조일 때 블레더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클램프를 끼우고 최대한 꽉 조여주세요. 클램프가 파이프의 굴곡진 부분이나 연결된 이음새 부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지금까지 조립을 마친 부분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기 테이프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한 겹 더 감아서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제 패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도를 테스트하고 모든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셔서프 밸브와 컴프레서, 호스를 준비해 밸브를 연결하고 적정 압력까지 공기를 주입하세요. 셔서프 밸브를 닫고 패커의 누설 여부 확인을 위해 팽창 상태를 유지하세요. 압력이 잘 유지되면 밸브를 열어 공기를 뺍니다. 이제 패커가 패치 보수 작업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유럽연합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tuertools.com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자는 zewertools.com입니다. 영국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plumbertools.com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계신 분들은 plumbertools, COUQ가 저희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차오.